안녕하세요. 컴퓨터맨 최승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삭막한 입시 교육 현장에서 한떨 입히는 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특별활동이 아닐까요? 각자 다 특별활동에 관한 추억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 특별활동 때문에 아주 망신살이 뻗친 교련 선생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특별활동이요. 우선은 이 정원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자격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정원이 초과하거나 자격이 미달된 학생들은 이 반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특별활동에 소속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도 따로 있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교련 선생님이 맡았군요. 교련 선생님은 나이도 정말 지극하게 드시고 특별한 좀 재주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맡으셨는데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많은 학생들 도대체 어느 반에 집어넣나? 고민하는 끝에 갑자기 이러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짠짜잔! 예, 컴퓨터반, 컴퓨터 소지자 386 이상, 지도교사 아무개. 예, 교련 선생님 갑자기 얼굴이 환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걱정 없다. 니들 말이야. 전부 다 컴퓨터반으로 가라! 그래서 학생들이 물었죠. 왜요, 선생님?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반은 말이야,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모집을 안 하는데 이 컴퓨터반은 컴퓨터만 가지고 있으면 말이야 무려 386명이나 모집한대요. 자, 모두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렛츠고 PC에 앞서가는 여자 강현입니다. 앞서간다고 하니까 저 스스로도 참 우습군요. 이제 갓 그 컴퓨터 초보 딱지를 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어야만 어떤 용기가 생기고 기운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요, 제가 이 컴퓨터 구입하시기 전에 그 사전에 갖추어야 될 어떤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상진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강현희 씨 지금 말씀하신 거 컴퓨터 구입하기 전에 알아야 될 정보 같은 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착각하시고 지금 또 말씀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현희 씨? 아니에요. 이건 제가 스스로 노력해서 알아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예. 일단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해봐라. 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알 것 같네요. 한마디로 그 비교 분석한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요즘 싸고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 그 얘기 하시려는 거죠? 제가 적어온 거 보셨죠? 예, 본 게 아니라 뭐 아무래도 제가 업종이 이거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정보를 워낙 알고 싶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죠. 문상준 씨는 뭐 다들 알아주는 컴퓨터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쌉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비교 분석, 성능에 대한 비교 분석이 되는 자료는 예?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예? 예, 물론 저희 레스코 PC에서도 간혹가다 종종 그런 정보를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서점에 가십시오. 예. 서점에 가셔서 컴퓨터 관련된 월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주시면은 어느 날은 컴퓨터 뭐 CPU 비교, 어느 날 하드디스크 비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맞아요. 통신을 이용하면요, 그 컴퓨터 가격들이 쫙 나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최저가, 또 성능도 좋고 뭐 이런 것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통신방도 가보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좀 하셔서 통신도 배우고 그러셔야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대신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컴퓨터 통신을 배우면 그 싸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더라. 그러면 앞으로 통신을 배우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예. 컴퓨터를 배워보자고요. 예. 자, 첫 번째 코너 미스터 문과 함께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탐색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시간을 더 할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탐색기에 대해서 배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탐색기에 대해서 한 시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탐색기.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 시간에 탐색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기가 원하는 드라이브나 경로를 선택해서 한마디로 폴더라는 게 열려서 폴더 사이에 복사하고 실행하고 이런 폴더 단위의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배우실 것은 탐색기를
또 다르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말 그대로 탐색기를 실행을 해서 그 안에서 뭐 똑같이 탐색기 하던 것과 같은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오늘은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접 오늘도. 화면을 한번 직접 보시죠. 예. 자, 화면을 보시면 내 컴퓨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탐색기를 프로그램으로 실행해서 보려면 폴더 방식이 아니라 네.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방식. 실행해서 예. 보려면 내 컴퓨터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네. 자, 여기서 탐색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지난 시간하고 좀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다르게 보이죠, 화면이? 예전처럼 한 화면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고 네. 왼쪽에는 드라이브들이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도 지금 현재는 드라이브가 나와 있습니다만 오른쪽에는 이제 파일들이 나올 겁니다. 예. 자, 일단 드라이브 이동하는 걸 보겠습니다. 원래 그 탐색기에서도 드라이브 이동을 하려면 C 드라이브에서 더블 클릭을 했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C 드라이브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예. D 드라이브로 가고 싶으면 D 드라이브, 예. E 드라이브 가고 싶으면 E 드라이브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드라이브 이동. C 드라이브에서 자, 그럼 경로 이동까지 하면서 예.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한번 찾아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파일을 실행해볼까? 한번 노트패드를 또 한번 찾아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예. 자, C 드라이브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C 드라이브에 그 경로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윈고 경로로 또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윈고 경로로 들어오니까 오른쪽의 내용이 이제 보시면 파일들의 내용으로 바뀌었죠. 네. 파일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노트패드를 노트패드. 찾아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로를 찾아 들어가서 네. 그 다음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음. 보시면 그 지난 시간에 그 폴더 방식으로 했던 것과 사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한 하지만 것 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한 화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아. 그리고 왼쪽엔 항상 드라이브가 나와 있고 아. 경로가 나와 있고 오른쪽은 항상 파일이 나와 있다는 예. 거. 조금 뭔가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그 폴더가 자꾸 떴잖아요. 그렇죠. 또 뜨고 또 뜨고 그런데 그랬죠. 이번에는 그냥 단 하나의 폴더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예, 폴더 안에서 두 가지 창이 열리는 예, 거죠. 그렇죠. 두 개가 나누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예. 그 우리가 도스에서 이렇게 경로 이동하고 드라이브 이동할 때보다는 훨씬 더 편해졌네요. 예,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사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폴더에서 복사하는 거 배우셨죠? 네. 원하는 파일 선택하셔서 찍어가지고 다른 폴더, 원하는 그러니까 복사가 될 폴더로 끌고 옮겨서. 옮기는 과정 예. 하셨죠? 예. 역시 똑같이 탐색기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합니다. 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또 드리죠. 네. 자,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네트와치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다른 경로에다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와치를 선택을 하셔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동을 하십니다. 왼쪽 자, 마우스 예, 버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경로로 다가가니까 자동으로 움직이죠. 네, 막 움직여요. 예, 위쪽으로 가져가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원하는 경로에다가 두시고 버튼을 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복사하는 방법도 똑같은 거잖아요. 예, 지금. 복사하는 방법도 좀 똑같습니다. 예. 보면 근데 왜 자꾸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냐 예. 이런 생각도 들죠. 예. 왜냐하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 무엇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냐? 예, 여기서 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배우셨던 그 노트패드 예. 거기서 하실 때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또 4가지 키 쓰는 법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알아두라고.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뭐 X, 뭐 디리트 예, 이런 것들을 제가 복사하고,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 탐색기에서도 똑같이 파일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좀 복잡하시죠?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죠. 예, 화면을 보시면 탐색기에서 파일을 복사 혹은 이동할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복사할 파일들을 선택한다. 마우스로 파일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네. 탐색기 안에서. 두 번째, 컨트롤 키와 알파벳 C 키를 누른다. 예,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시고 알파벳 C 키를 누르시면 네. 되겠습니다. 만약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라면 예. 컨트롤 키와 X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사할 드라이브의 경로를 선택한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롤 키와 V 키를 누른다. 이렇게 하면 파일도 역시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트패드에 있을 때 선택했던 글자들이 예. 컨트롤 C 하니까 어딘가 저장됐다가 예. 컨트롤 V 누르니까 어딘가에 다시 이렇게 딱 써졌었죠. 네. 똑같은 개념으로 파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화면을 보시면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탐색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있는 파일 하나를 자, 여기 보면 msn.tx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D 드라이브로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러면 자, msn.txt 1번 선택을 한다였죠. 예, 선택한다.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선택한다. 예, 2번 컨트롤 C를 누른다. 네. 컨트롤 C를 컨트롤 제가 키와 C 키를 누른다. 예,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자, C 드라이브를 닫고 D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D 드라이브에서 제가 원하는 경로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동하려면 아까 컨트롤 키하고 X 키 누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아, 아닙니다. 그거는 복사를 할 때 최종적으로 누르는 키고요. 아, 그래요? 지금은 이동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마우스만 누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원하는 디렉토리를 찾아오셨죠. 예. 찾아오셨으면 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컨트롤하고 V 키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좀 전에 뭐가 하나 나타났거든요. 아, 예. 좀 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msn.txt한 파일이 복사됐어요. 예. 이번엔 이동을 한번 보시죠. 예. 똑같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은 컨트롤 X라고 했죠. 네. 1번 파일을 선택한다. msn.txt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X키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 화면에 약간 무슨 이상한 표시가 되죠. 예. 실제 파일이 지금은 안 지워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엔 C 드라이브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컨트롤 V, V. msn.txt가 나타났습니다. 자, D 드라이브로 가서 그러면 좀 전에 그 msn.txt가 D 드라이브에 있나 없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좀 전에 msn.txt가 이 ini 디렉토리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 디렉토리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어허. 컨트롤 X를 누르고 이동을 이동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예. 근데 지난번에 배우면서도 느낀 거지만요. 지금 이 방법보단 그 전에 배운 방법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뭐 조금 뭐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보신 것처럼 좀 복잡하지만 여러 개의 파일을 복사할 때는 오히려 이 키를 눌러서 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오늘 탐색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탐색기 기능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자, 컴퓨터 화면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폴더 방식으로 탐색기를 실행을 하려면 그냥 내 컴퓨터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원하는 드라이브를 찾고 원하는 경로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탐색기를 이번엔 프로그램 실행 방식으로 보려면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보이게 한 다음에 탐색기를 선택을 하면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된다. 그리고 드라이브 간의 이동은 마우스로 선택을 하면 된다. 경로도 역시 선택을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메뉴에 나와 있는 기능들을 보시면 뭐 새로 만들기, 편집, 보기, 도구 명령들은 예, 물론 한두 개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대신 예, 저희가 시작 메뉴, 그러니까 그 작업 표시 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신 거기서 실행되던 게 지금 탐색기에 메뉴로 올라와 있을 뿐이니까 뭐 겸사겸사 같이 공부하시는 그렇죠. 겸해서 네.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탐색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시작 메뉴, 작업 표시줄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그렇죠.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듣고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늘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저기 소프트웨어도 말이에요. 아까 제가 하드웨어 얘기도 뭐 누누이 몇 차례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날이 갈수록 뭐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자기 맘대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예, 국내에 불법 복제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유통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 중소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고 빨리 팔아야 되니까 막 싼 가격에 파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셔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계를 진흥을 시켜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가격이 아니면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싼 예. 가격에 파는 거군요. 예. 그래요. 미스터 문의 말 우리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엔 하드웨어의 세계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Inside the PC. 안녕하세요. 혁성컴퓨터 정아림입니다. 오늘은 방열판 부분과 그리고 점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방열판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인보드에서 나는 열을 이쪽에서 발산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퍼라고 하는 것은 일단 CPU에 대해서 점퍼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5V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V를 사용하기 때문에 5V와 3V 각각 사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의하는 부분이 점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화면 이 부분을 보시면은 점퍼가 있습니다. 점퍼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핀 2개가 나와 있고 그 2개를 갖다가 온, 오프 시키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퍼 부분에 있는 점퍼를 하나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지죠.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5V 그리고 3V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메인보드에서 처리해주기 위해서 미리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컬러와 흑백을 구별해주는 점퍼가 되겠습니다. 컬러와 흑백을 구별한다는 말은 옛날에는 흑백 모니터를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VGA 카드, 흑백 모노크롬 VGA를 지원하는 부분과 칼라 VGA를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2개로 설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장에서는 아직도 흑백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퍼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다음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 부분이 바로 CPU 클럭 주파수를 바꿔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럭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CPU의 종류에 따라서 주파수 속도가 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시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신호를 바꿔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게 펜티엄 50이다 또는 펜티엄 200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점퍼를 바꿈으로써 200과 100 또는 50을 이 부분에서 설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CMOS 설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이 CMOS 부분이 되겠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 기타 주변 장치들을 다 연결한 후에 다시 이번에는 전원을 넣고 그리고 전원을 누른 상태에서 딜레이트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CMOS 화면이 나타나면은 하나하나 항목을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점퍼와 그리고 방열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언제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이 하드웨어에 관한 가격 정보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늘 말씀드렸지만은 신제품들이 너무나 빨리 나오고 있고 이 가격대가 워낙 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또 확실한 또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소프트 스페셜. 네. 바로 이 코너가 그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소프트 스페셜은 명강사, 명강의를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그런 허전한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난 척도 여러 가지로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자, 미스터 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스페셜. 소프트 스페셜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윈파일에 대해서 배우면서 프로그램 연결하는 걸 다음 시간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오늘 예. 프로그램 연결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팬레터를 한 장 받았습니다. 팬레터를 한 장 받았는데 어느 그 시골에 사는 그 중학생이 보냈는데 네. 예전에는 분명히 txt라고 되어 있는 파일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뭔가 프로그램이 뜨면서 내가 원하던 txt라는 파일이 불려져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잘 모르셔서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할 프로그램 연결, 일단 말부터 설명을 들으십시오. 원래 실행 파일에는 어떤 것이 있죠, 강윤희 씨? EXE, 그리고 그리고 배치.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 외에는 프로그램 실행이 되지를 네. 않습니다. 근데 윈도우에서는 이게
그 실행 파일 말고 예. 그 txt나 이런 뭐 텍스트 파일 혹은 다른 자료 파일, 그림 파일들도 실행이 되는 것처럼 하게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그래서 그게 실행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해서 이러고 쳐다보는 실제로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확장자를 가진 파일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txt 파일 같은 거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노트패드를 불러와서 노트패드 안에서 그 txt 파일을 보여다오. 혹은 pcx 파일이라는 그림 파일이 있다면 그러면 pcx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그러면 페인트 브러시라는 프로그램을 띄워서 그리고 pcx를 불러와 다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바로 프로그램 연결이라고 합니다. 확장자를 주었을 때 그 확장자가 어떤 프로그램과 실행이 되게 하는가. 바로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지금까지 이 기나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배워볼까요? 직접 화면 보시죠. 네. 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윈 파일 어떻게 실행한다 그랬었죠? 시작 메뉴에서 실행을 선택을 하시고 자, 그리고 찾아보기에서 윈 파일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윈 파일 선택을 하시면 클릭을 하면 열기, 확인을 선택을 하면 윈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예. 예, 제가 어제 이 메뉴 같은 거를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예, 그거 말씀드렸죠. 예, 탐색기와 거의 비슷한 기능이고 예, 예. 뭐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예. 제일 중요한 이 프로그램 연결. 프로그램 연결은 바로 이 파일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그 큰 장점 중에 하나죠. 프로그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그램 연결하면 파일 확장명을 넣으라 그러고 뭐 연결할 응용 프로그램이 뭐 없다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mouse.tx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네. 이건 분명히 txt 파일이니까 실행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했더니 이 파일과 연결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 파일 메뉴에서 프로그램 연결을 선택하여 연결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연결이 안 돼 있군요. txt는. 연결을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네. 자, 프로그램 연결. 자, 확장명에서 txt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할 응용 프로그램. 자,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트패드니까 자, 노트패드가 있는 윈 구호 경로로 가서 자, 노트패드를 찾아서 찾아보겠습니다. 노트패드가 여기 있네요. 우리 여러 번 찾아봤으니까 예, 뭐, 쉽게 찾죠. 예. 그리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파일 확장명에 txt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결할 응용 프로그램에 notepad.exe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죠? 이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러면 txt라는 프로그램은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과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한번 mouse.txt라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죠. 실행이 될까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자동으로 노트패드가 뜨면서 그 안에 mouse.txt라는 파일 내용이 떴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응용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 연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 연결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네. 예를 들어서 PCX다, 뭐 BMP다, 혹은 뭐 AVI다 이런 프로그램이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 파일 확장명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확장명을 입력을 하십시오. 지금 보면 연결이 돼 있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나옵니다. 예. 연결이 안 돼 있을 경우엔 다시 찾아보기를 선택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찾으시고요. 네.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지만 예전에는 txt 누르면 실행이 안 돼서 꼭 노트패드 띄워서 txt 파일을 찾아가서 보곤 했었는데 이제 오늘 프로그램 연결을 배우셨으니까 txt를 노트패드로 연결해 뒀더니 그다음부터는 윈 파일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연결을 해두시면 탐색기에서도 이게 똑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탐색기가 아닌 뭐 윈 파일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비슷하게 할 경우가 있다면 똑같이 txt는 노트패드에서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txt를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이 그렇죠.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거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txt를 실행할 때 말씀드렸듯이 다른 프로그램 띄우고 txt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데서나 txt만 선택을 하면 바로 그 노트패드가 떠서 txt를 불러오는 네. 그런 류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정말 그 알짜배기 소프트웨어들만 예.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시간 굉장히 짧지만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아쉽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미스터문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짧은 시간에 알짜배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배워야 됐던 것처럼
그 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연결 하나. 그러니까 알짜배기를 배우시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요, 요 코너는요, 더 짧고 더 아쉽지만 예. 더 알차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컴쇼맨과 함께합니다. 컴쇼맨의 팁.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바탕화면에 단축 아이콘을 만들어 놓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기를 보면요. 거기에 단축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흔히 거는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면요. 한 번에 이 단추 한 번만 누르면은 바로 원하는 장소에 전화를 걸 수가 있죠. 이러한 기능이 컴퓨터에 있습니다. 바로 단축 아이콘입니다.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탐색기나 아니면 내 컴퓨터 여기서 마우스를 끌어다가 바탕 화면에 놓으면 됩니다. 아니면 설정 메뉴나 작업 표시들을 실행시키면 되는데요.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위에 다른 단추는 절대로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바탕 화면에 오면은 자동적으로 단축 아이콘이 변하게 되거든요. 자, 바쁜 세상 우리 단축 아이콘 이용해서요. 시간도 절약하고 전기도 절약합시다. 네, 팁까지 챙겼으니까 또 맞춰야 될 시간이네요. 아, 이 시간만 되면 늘 아쉬운 거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빼먹은 게 있습니다. 아까 컴퓨터 통신을 통하면 그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 가격, 시세, 그 최저 시세를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새 거 샀기 조금 아까운 중고 가격 시세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신제품부터 중고까지 아무튼 모든 정보가 이 통신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열심히 배워야겠죠.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알찬 정보를 드리는 렛츠고 PC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승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컴퓨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컴퓨터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시면 바로 지금 이 장소로 전화를 주십시오. 뜨르르. 전화 왔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본인이 인터넷을 상당히 좋아하신다고요.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죠?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인터넷에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통 모르겠다고요. 영어를 좀 빨리 좀 잘 읽으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네요. 그럴 때는요. 또박 천천히 읽으십시오.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A, P, P, L, E 이렇게 또박 잘 읽으면 됩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네, 아주 쉬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군요.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뜨르르. 또 전화 왔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본인의 컴퓨터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렸다고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요, 감염률이 높습니다. 잘못하다가 사용자에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비닐봉지 싸세요. 그리고는 쌍문동 982번지 갖다 버리세요. 딴 데다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거기가 우리 집이기 때문에 갖다 버려진 그걸 내가 여보세요? 끊겼군요. 이제 전화 주십시오. 네. 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본인이 버전업 증후군이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변 기기가 나오면 그걸 꼭 사야 된다고요. 그걸 안 사면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무능력하신 관계로 더 이상 산다고 말했다가는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방법이 글쎄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 부모님을 버전업 시키십시오. 알찬 방송 렛츠고 PC 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왜 알찬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제가 어젯밤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정보를 알려드릴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시장을 한번 나가봐야겠어요. 전자상가요. 구미가 당기시죠? 안녕하십니까, 문상진입니다. 예, 구미가 아주 팍팍 땡기는데요. 어떤 그 여성분들은 그럽니다.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시면 그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혹은 뭐 구경만 하시더라도 스트레스가 쫙 풀린다고 하시는데, 그럼요. 예, 저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전자상가 가서 컴퓨터를 구경하기만 해도 그냥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컴퓨터 전문가라 뭐가 달라도 다르군요. 예. 아무튼 컴퓨터에 이제 막 입문하시는 초보자 여러분들도 전자상가에 한번 쭉 둘러보시면요, 이 컴퓨터에 대한 호감이 더 많이 생기실 거예요.
자, 일단 전자상가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용산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를 우선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용산역에서 딱 내리십시오. 그리고 나오셔서요. 전자상가하고 아주 크게 이정표가 써 있거든요. 그 이정표만 보고 쫙 쫓아가시면 바로 용산 전자상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예, 그리고 또 한 군데 다른 군데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 생기 전부터 아주 유명했던 그러니까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라고 불렸던 세운상가가 있습니다. 그 종로 3가역에서 내리셔서 가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다른 전철역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전철역에서 내리셔서 가셔도 됩니다. 종묘공원 앞에 있으니까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직도 그 세운상가에 가면 그 용산 전자상가만큼 많은 그 컴퓨터 그 제품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데 가면요. 이렇게 깜짝 세일 이래가지고요. 컴퓨터 부품들 굉장히 싸게 파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인 코너가 또 있습니다. 미스터문과 함께합니다. 미스터문의 스텝 바이 스텝.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주 중요한 탐색기를 다 배웠어요. 예. 그렇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배울 텐데 예. 뭘 배우게 되죠? 예, 오늘 배울 것은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하거나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뭐 이렇게 모으거나 이렇게 정리하는데 아주 불편하셨어요. 왜냐? 항상 실행 메뉴에서 실행 찾아가고 그리고 또 혹은 프로그램 메뉴에 등록을 해야 되고 네. 아, 이걸 좀 쉽게 실행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을 미리 알려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를 게을리할까 봐 제가 일부러 이 시간을 뒤로 뺐습니다. 한번 바탕화면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가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주제입니다. 그 바탕 화면을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게 편하게 이용할 이용하는가. 수 있는가. 그것만 배우면은 뭐 실행 이렇게 번거롭게 복잡하게 할 하지 필요가 없단 않아도 말이죠. 됩니다. 진작 알려주시지. 예, 일단 어떤 것을 하게 되는지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같이 한번 봐야겠어요. 화면을 보시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이 윈도우 9호 화면이죠. 예, 여기 보면 이 밑에 있는 저 하늘에 무슨 뭐 창 같은 게 날아가고 있는 듯한 이 윈도우 로고 바로 이 화면이 바탕 화면입니다. 예. 이 바탕 화면에 보면 왼쪽에 4개의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등록을 시킬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거를 좀 이쁘게 꾸밀 수는 없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바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가는 프로그램을 등록시키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복잡할 것 같죠? 아니요.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자, 여기서 한번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자, 또 배운 탐색기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예. 자, 그럼 탐색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바탕화면에 등록시킬 것인가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노트패드 되게 많이 썼었죠? 네. 노트패드를 한번 바탕화면에 등록을 시켜보겠습니다. 노트패드가 어느 경로에 있었죠? 윈도우 9. 예, 여기 예. 이 경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 노트패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글자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예. 파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네요. 예. 그러면 이거를 좀 작게 나오게 한번 선택을 해서 그래서 한번 한꺼번에 보도록, 쫙 나올 예, 수 있게끔. 해서 보도록 하지요. 예, 보면 노트패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이 노트패드를 바탕화면에 등록하는 방법 잘 보십시오. 노트패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마우스로 왼쪽 버튼으로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 노트패드를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바탕화면에 갖다 놓습니다. 예. 그리고 손을 뗍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다 등록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윈 파일도 가끔 썼었죠? 예. 자, 윈 파일도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윈 파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옮겨서 바탕 화면에 갖다 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던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바탕 화면에 생겼죠. 자, 예. 이제 탐색기를 닫고 바탕 화면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십시오. 원래 있던 바탕 화면에 우리가 원하던 프로그램 2개가 설치가 돼 있죠, 이제. 네. 이제는 다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뭐 찾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직접 찾아가서 누르기만 누르기만 하면 하시면 되는 됩니다. 거죠. 근데 이렇게 바탕 화면에 등록해 놓은 프로그램들이 많을 경우에요. 예. 이거를 막 정리를 제대로 잘 해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정리를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일단 바탕화면에 갖다 놓기만 했지 잘 정리는 저희가 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정리도 좀 해보고 그리고 그 바탕화면에 깔려 있는 그 우리 단축 아이콘이라고 불리우는 예. 그 이름들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노트패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을 누르면 노트패드를 실행해 주세요라는 뜻의 단축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네. 단축 아이콘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있으면 글자가 보기가 안 좋죠. 네. 그러면 노트패드의 단축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상태에서 이 노트패드의 단축 아이콘이라는 글자 부분을 마우스의 왼쪽 버튼으로 한 번만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뭔가 선택이 된 것 같으면서 예,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깜빡거려요. 자, 이제 키보드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커서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예.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노트패드에서 수정을 하던 방법으로 자, 딜리트 키를 눌러서 한번 뒤에 있는 내용은 지워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노트패드라고만 되어 있죠.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마우스로 노트패드 아이콘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깨끗하고 이쁘게 됐죠. 그러네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공간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프로그램 이 아이콘들을 단축 아이콘들을 좀 옮기고 싶다 하면은 난 왼쪽이 싫고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다 혹은 위로 옮기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씩 옮겨 보겠습니다. 자, 받은 편지함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고 자,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떼시면 네. 이제 단축 아이콘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 있죠. 예. 자, 이번엔 그 휴지통 단축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오른쪽 아래로 자,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역시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자, 내려가시면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어디든 뭐. 그리고 원하는 이번에는 위치에. 여러 개를 선택해서 동시에 움직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단축 아이콘이 지금 왼쪽에 3개가 남아 있죠. 네. 이거를 오른쪽으로 3개를 몽땅 다 옮겨 보겠습니다. 한꺼번에요? 예. 이럴 때는 자 보십시오. 좀 전에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했었는데 여러 개를 선택을 하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한글 MS DOS라고 써져 있는 단축 아이콘 위에서 누르시고 예. 그리고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또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죠? 만들어지면서 색깔이 변해요. 사각형 영역 안에 있는 단축 아이콘들이 선택이 되죠. 예.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이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예. 3개가 동시에 다 움직입니다. 예. 아하.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단축 아이콘으로 만들고 등록하실 수까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굉장히 편리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단축 아이콘들을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위치들이 삐뚤빼뚤을 해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난 똑바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네. 삐뚤빼뚤 됐으면 네.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역시 바닥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아이콘 줄맞춤을 누르십니다. 예. 이러면 이상하게 자기 자리들로 찾아가죠. 어. 가장 가까운 정렬될 위치로 아하. 찾아갑니다.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바탕 화면을 좀 더 쉽게 쓰는 방법을 예.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요. 자기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이제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예. 그 바탕 화면에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 시키는 방법. 그런 거 알아두면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주의해야 될 점, 예. 알아두어야 될 점, 뭐 이런 것이 예. 있으면 다시 한번 뭐 정리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등록하는 법이었으니까 이제 삭제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등록시키는 방법이 꼭 제가 보여드린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가장 쉬운 게 지금 알려드린 방법이니까 예. 지금 방법을 기억을 하시고 예. 대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등록을 할 때 편리한 방법 하나와 그다음에 아이콘을 오히려 만들었던 아이콘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죠. 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 컴퓨터를 선택을 하시고 자,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누르셔서 자, 탐색기를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C 드라이브에서 자,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예를 들어서 저는 윈구어 경로에 있는 이 전자계산기 프로그램과 예. 그다음에 CD 플레이어 이 두 개를 한번 바탕화면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두 개를 선택을 하셔서 바탕화면에 끌어두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왼쪽에 지금 옮기는 걸 보십시오. 왼쪽 내 컴퓨터 위에 바탕화면이라고 돼 있죠. 예. 예, 저 바탕화면에 그 오른쪽에 있는 계산기와 CD 플레이어 이 프로그램 선택된 것을 한번 갖다 놔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요. 하고 놔 보겠습니다. 예. 버튼을. 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제 바탕화면에 등록한다는 것은 이 탐색기의 바탕화면 요 폴더, 네, 요 폴더 폴더로 안에서. 이동을 시키면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나타난다. 이거 하나를 기억해 두시고 예. 자 이번에는 만들어뒀으니까 지우는 법도 배워야 되겠죠. 필요 없을 때 그 불필요한 걸 지우는 예. 법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엔 CD 플레이어 단축 아이콘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네. 선택을 합니다. 예, 선택을 하고 자 델리트 키를 눌러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대개 델리트 키를 누르면 뭔가 지워졌다라는 거는 많이 보셨죠? 예, 예. 직접 델리트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스를 누르면 없어지는 거군요. 아주 간단하네요. 지우는 방법이 하나가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네. 간단하니까 알려드리죠. 네. 이번엔 이 계산기 아이콘도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되죠. 음. 누르신 상태로 저 오른쪽에 갖다 놓은 휴지통에다가 이걸 갖다 버리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아래에 있죠. 휴지통이. 네. 해서 휴지통에 가서 마우스 버튼을 손을 떼십니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좀 전에 여러분이 원하셨던 단축 아이콘을 등록을 했다가 필요 없을 때는 그 단축 아이콘을 집어서 휴지통이라고 생긴 단축 아이콘에 갖다 놓고 버튼만 띄면 진짜로 마치 쓰레기를 그 휴지통에 버리는 것처럼 네. 그 단축 아이콘이 그냥 사라집니다. 네. 윈도우 9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굉장히 배우기 편한 것 같아요. 쉽고. 예. 이런 거 그냥 또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도 또 꼭 메모를 하고 들으셔야 그렇죠. 돼요. 마지막으로 그 지금까지 오늘 배웠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배웠던 내용이 굉장히 재밌으면서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거든요.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탐색기에서 선택을 하셔서 바탕화면에 끌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이 됩니다. 등록. 그리고 지우고 싶을 때는 그 단축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거나 예.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시면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예. 등록 폴더 안에서도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먹어도 더 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 모두 정말 부지런해야 될 것 같고요. 늘 말씀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메모해 두시고 가능하시면 녹화를 해두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코너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코너죠. 하드웨어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Inside the PC. 안녕하세요. 혁성컴퓨터 정아림입니다. 오늘은 메인보드의 각각의 커넥터 연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내용물들을 확인한다고 하면은 확인해 보면은 그 안에 프린터 포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빨간색 부분이 바로 1번 선이 되겠고요. 다음 요 작은 굽힌 부분이 있는 곳이 바로 마우스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다음 옆에 있는 화면을 보면은 이 케이블이 바로 플로피 디스크 3.5인치와 5.25인치를 연결해주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다음 옆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바로 하드 디스크 연결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하드 디스크는 총 2개까지 연결을 할 수 있고 486 아닌 펜티엄 보드에서는 2대 곱하기 2개, 즉 4개의 하드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이 부분이 25핀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구성물을 살펴봤는데 자, 다음 메인 보드에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이 부분의 메인보드 안에 이런 소켓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소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전원부 소켓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원은 아시죠? 컴퓨터의 전기가 바로 이
소켓 부분을 통해서 보드에 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원 소켓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소켓을 연결할 때는 바로 이 빨간색이 맨 가로각에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그대로 옆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하드 케이블과 프린터 케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 케이블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긴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펜티엄 보드에서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에다가 정확히 꽂아주시면 됩니다. 1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에도 작은 홈이 나 있죠. 자, 요 홈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홈이 맞은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바로 이 1번 소켓에 정확히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프린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홈을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난 상태에서 컴퓨터 외장 케이스에다가 넣을 때는 플라스틱 볼트 그리고 육각 볼트를 설치한 후에 꽂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케이블의 연결 설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자상가요. 자주 가셔서 하드웨어 잘 몰라도 자꾸 보시기만 해도 이 인사이더 PC가 더욱더 재밌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 컴퓨터 AS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평들 많았잖아요. 예, 요즘 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좋아졌지만 뭐 아직까지도 그 영세 그 조립 가게에서 만드신 분들은 아마 컴퓨터를 들고 가셔야 되는 불편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역시 그 선택,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드웨어도 선택이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선택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선택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미스터 문화의 소프트웨어 스페셜. 네, 오늘도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오신 모양이에요.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걸 보니까요. 강현희 씨, 네. 오늘 제가 이걸 왜 들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는 거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어렵고 딱딱한 것만 자꾸 알려드리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쉽고 재밌고 당장 우리 쓸 수 있는 거 좀 알려달라라는 요청이 많으셔서요. 그렇습니다. 집에 요즘 컴퓨터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CD를 들을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음악 CD를 듣는 소프트웨어, CD 플레이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것을 직접 갖고 나왔습니다. 컴퓨터에 꽂는 그 CD하고 예. 오디오에서 듣는 CD하고 예. 다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달려있는 CD롬 드라이버에서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CD, 예. 데이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D롬 타이틀이라고 하는 데이터 CD와 일반 이런 그 음악 CD. 네. 이건 여러분들 음악 네. 그 집에서 듣는 그런 네. 음악 CD입니다. 두 가지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재밌는지 한번 직접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예, 직접 한번 제가 CD를 컴퓨터에 직접 넣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컴퓨터 CD롬 드라이브에 음악 CD를 지금 넣으시는 거예요. 예, 지금 꽂기만 하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재밌는 것은 이렇게 꽂기만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어떤 일이 생기나? 저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바로 예, 여기서. 귀를. 어머. 음악 소리가 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제가 음악을 종료를 시키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음악은 일단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꽂기만 했는데 음악이 나오네요. 예, 플레이를 누른 것도 아닌데. 바로 이게 바로 재밌는 기능입니다. 바로 윈구에서 제공을 하는 이 CD만 음악 CD만 놓고 그냥 닫기만 해도 자동으로 그 음악 CD가 플레이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러면 세부 기능, CD 네. 플레이어 세부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예,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예, 지금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지금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화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네. 작게 되어 있는데 제가 크게만 했습니다. 아. 대신 CD 플레이어는 자동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음악 CD 플레이어와 거의 뭐 사용 거의 똑같아 네, 보이죠? 그러네요. 예, 그림이요.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네. 그다음에 플레이. 플레이를 누르면 예. 이제 음악이 실행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컴퓨터에서 하는 것과 일반 오디오에서 하는 오디오에서 하는 것이 건 똑같아요. 별로 큰 차이가 있지 그러게요. 않지 않느냐. 예. 그러면 그럼 뭐 못하러 이 컴퓨터로 듣느냐. 그냥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지, 뭐. 스피커도 좋은데 오디오로 듣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아까 화면에 보신 내용만으로는 집에 있는 오디오 COD와 별로 큰 차이점이 없죠. 네네.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재미있는. 예.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접.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여기 옵션 중에 왼쪽에 디스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예. 재생 목록 편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여기 내용들이 나오죠. 네. 드라이브는 지금 현재 CD롬 드라이브를 얘기하겠고 음악과 제목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트랙이라는 게 있고 왼쪽에는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것인지. 음악가에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CD를 넣으셨으면 아마 이름이 나오질 않을 겁니다. 제가 이것은 미리 입력을 해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음반 제목도 제가 미리 입력을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트랙란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 다섯 번째 노래 이게 순서대로 다 지금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원래는 이게 제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제목을 고치시려면 이렇게 노래를 선택을 하시고 자 아래 내려오시면 트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랙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오늘도 난 하고 점점점 하고 찍고 이름 설정 버튼을 오른쪽에 있는 이름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눌러주면은 보십시오. 그게 그러면 좀 전에 있던 그 이름이 오늘도 난 점점점으로 바뀌어 있죠. 수정이 됐군요. 예.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두면 나중에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 노래 제목이 뭔지를 쉽게 알 수 있겠고요. 더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D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어떤 기능이냐면 듣던 노래만 계속 많이 듣는 경우. 예. 그래서 항상 음악을 듣다 보면 또 돌리기도 하고 뭐 앞으로 빨리 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마치 테이프처럼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CD 플레이어에서는 이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트랙에 가셔서 듣고 싶은 노래를 선택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십시오. 예.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좀 전에 선택한 노래가 이쪽으로 가 있죠. 네. 다시 오른쪽에 오셔서 원래 노래를 다시 선택을 하십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비애라는 노래를 3번을 연속으로 듣고 싶다라고 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비애를 추가합니다. 네. 한 번 더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두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예. 이제 앞으로는 이 CD가 자동으로 CD롬 드라이브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일 처음에는 나 이제는이란 노래가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는 비애란 노래가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제일 처음에 음악 CD를 가져오셔서 처음 한번 넣고 그리고 저 재생 목록 편집을 한 번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노래 제목과 그다음에 뭐 가수, 그다음에 어떤 노래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언제든지 추가하시고 반대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원하는 노래를 설정만 한 번만 딱 해주고 확인 한 번만 누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CD가 언제 어느 때 들어온지 간에 항상 원하는 노래 바로 그 노래들만 계속해서 그렇죠. 반복해야 되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디오랑 틀린 것이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만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컴퓨터 작업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도 듣고 예. 이제부터는 컴퓨터로 음악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었고요. 이어지는 순서는요. 예. 미스터문보다 요즘 인기가 더 많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예. 이분만 만나면 즐겁다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기가 많으시죠. 컴쇼맨과 함께 할 겁니다. 컴쇼맨의 팁. 윈도우 9에서 혹시 파일을 지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시다고요. 하지만 지울 때는요, 꼭 휴지통을 비워야 됩니다. 휴지통이 뭐냐고요?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거기 휴지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파일을 지우게 되면요, 이것은 완전히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이 휴지통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파일을 다시 보고 싶다 싶을 때 그때 다시 휴지통을 열고 여기서 파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버리고 싶다. 이 파일이 도저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드 디스크에서 너무나도 많은 용량을 차지한다 싶을 때는요, 휴지통에 버린 다음에 이것을 컴퓨터 밖으로 또 완전히 한 번 더 버려야 됩니다. 번거롭죠?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할 수 있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을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후에요, 파일을 삭제하면은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워집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우리 이렇게 쓰면요. 지금 당장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잘못하다가는 가장 소중히 아끼는 파일을 한꺼번에 날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자, 파일을 지울 때는 시톡을 비웁시다. 네, 팁도 그렇고요. 스텝 바이 스텝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죠? 하지만 중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화이팅 외치면서요.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컴쇼맨 최승태입니다. 더 이상 컴퓨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덧 컴가족이 되신 겁니다. 자, 컴가족이 되었으니까 제가 이 컴퓨터 머피의 법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겪으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겪으셔야 할 그러한 내용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요. 내일 과제論문을 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리포트를 열심히 썼습니다. 밤새도록 새벽 내내 써가지고 결국은 완성! 이제 저장만 하면 되는데요. 갑자기 저장하는 순간 컴퓨터가 다운. 슬픕니다. 결국 다음날 흰색 백지만 끼고 학교에 가야 되는 그 기분. 예, 제 친구는 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몰래 게임을 샀대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신호를 시켜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 게임은 486 이상 8MB 시스템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근데 제 친구 컴퓨터는 아마 386이었다나 그런다는데요.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사고 며칠 후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켰는데 이게 먹통인 거예요. 그래서 고장다 싶어서 AS 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리저리 만지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학생, 코드를 꼽았어야지. 저는 정말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에요 또 컴퓨터 사용하려는데 이번에 정말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컴퓨터 다 싸가지고 질문 메고 컴퓨터 상가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갔는데 갑자기 이런 문구가 써 있더군요. 오늘은 정기 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렛츠고 PC의 싱그러운 여자 강연입니다. 렛츠고 PC에서는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저희는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인 셀리의 법칙만 있을 뿐이죠.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잘 되던 일도 갑자기 안 되고 또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믿으면은 잘 안 풀리던 일도 이렇게 잘 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 그러죠. 자기 최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자, 난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렛츠고 PC 첫 코너 진행합니다. 미스터 문과 함께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 네, 우리 핸섬 보이 미스터 문이라 불리우는 문상준 씨 오늘 정말 빵빠바빵 새롭게 등장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상준입니다. 예, 좀 새롭게 등장하니까 마음가짐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기분 좋군요. 웬일이세요? 예, 오늘 아무래도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게 좀 많아가지고 좀 새로운 방법을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바쁘신 모양입니다. 예, 예. 알려드릴 게 많으셔서요. 예, 오늘 예.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탕화면을 우리가 정리하는 법을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바탕화면을 이쁘게 꾸미는 방법 4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4가지가 어떤 것이냐? 예. 예, 제일 처음에는 예,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윈도우 그 작업화면의 그 바탕화면을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 그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잠깐 안 쓰실 때 이렇게 나오는 화면 보호기라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그 윈도우 여러 가지 뜨는 프로그램들의 색깔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화면 해상도를 바꾸는 방법. 이 4가지입니다. 네. 어떻게 4가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탕화면은 이쁘게 꾸미는 거라 그랬으니까 예, 예. 표정도 좀 이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다른 거 뭐 윈도우 바탕화면은 우리가 계속 받고 얘기도 예. 많이 들었으니까 아실 테고 그런데 해상도 하고 화면 보호기요? 예, 예. 그거는 개념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면 보호기는 뭐 들어보기도 몇 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화면 보호기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사용을 하시다가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컴퓨터 모니터가 계속 켜져 있게 되죠. 네. 켜져 있게 되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와서 제가 작업하던 거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계속 같은 화면만 이 모니터에 나오고 있으면 이 모니터의 기계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화면 보호기라는 걸 이제 쓰는데요. 잠깐 자리에 안 계실 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에 뭔가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예, 근데 봤어요. 요즘에는 거의 그 화면 보호기란 것이 이제 액세서리화돼서 그 화면을 이쁘게 꾸미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제 얼굴처럼 이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화면 해상도라는 거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어떤 것이냐면요. 예. 여러분은 컴퓨터 앞에 그 모니터가 있죠. 예. 모니터는 그 실제로 내부적으로 이 촘촘하게 그래요? 점으로 구성되어 예, 있습니다. 예, 예.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점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니터 화면이 좀 더 세밀하고 뭐 아주 뭐 섬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과 좀 연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해상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쓰이는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640, 480. 가로가 640개의 점, 세로가 480개의 점, 그리고 가로가 800개의 점, 세로가 600개의 점, 가로가 1024개의 점, 세로가 768개의 네, 점. 아. 이 3가지 해상도가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럼 어느 분이 머리가 아프다. 네. 왜 또 이렇게 복잡하게 숫자 숫자가 나오고 크고. 그러냐. 그래서 뭐 잘 이해가 안 가실까 봐 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그래요? 했습니다. 그림을 예. 직접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림 보시면 저 짱구가 이쁘게 하나 그려져 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파란 화면이 모니터 크기라고 가정을 하고 짱구 그림이 저렇게 그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640, 가로가 640, 세로가 480인 480, 화면에서 예. 짱구 그림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다음에는 800, 600, 가로 800, 600인데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좀 작아졌죠? 작아졌어요? 네, 지금 짱구 그림 크기는 아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네. 800, 600 화면에서 보면 그림이 이렇게 좀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선명해지고. 선명해졌습니다. 네. 자, 그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로 1024, 세로 768. 그림이 더 작아지고 더 선명해졌죠. 네. 예, 이걸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처음에 640, 480 화면에서는 짱구가 그림이 한 화면에 거의 크게 나왔었는데 1024, 768 화면에서 보니까 짱구 그림이 아주 작게 돼서 이제 짱구가 아주 한 화면에 한 뭐 3명, 4명 이제 그릴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해상도가 높으면 작업 화면이 넓어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아주 세밀해진다. 아하. 그런 뜻입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그림이 작아지고 선명해지니까 그렇죠. 더욱더 많은 그림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내용도 이렇게 담을 수 정리할 수 있겠죠. 있죠.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640, 480, 800, 600, 1024, 768 이런 그 해상도라는 것은 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래픽 카드의 성능과 아주 직결이 됩니다. 아. 그래서 내 친구네 집 갔더니 1024, 768에서 어떻게 되던데 왜 내 컴퓨터에서는 안 되느냐? 내 컴퓨터에서는 왜 요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친구분이 가지고 계신 그래픽 카드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3가지 모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3가지 모드는 지원이 되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상도까지 알아봤어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바탕화면 꾸미는 걸 지금부터 좀 배워보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 모드를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2가지가냐? 내 컴퓨터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어판을 실행을 합니다. 제어판이 실행이 되면 디스플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디스플레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실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해서 4가지 기능들이 제가 설명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한 번만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네. 그럼 여기 가장 아래에 등록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록 정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그 제어판에서 디스플레이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게 똑같은 나오죠. 거군요. 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배울 것입니다. 배경화면, 화면 보호기, 화면 배색, 설정. 4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배경화면부터 직접 바꿔보도록 하죠. 배경화면을 보시면 이 가운데에 모니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모니터는 뭐냐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설정할 것이 그 위에 미리 보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왼쪽에 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네. 오른쪽에 배경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문인데 이 2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왼쪽은 말 그대로 바탕에 어떤 무늬를 까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오른쪽에 있는 배경무늬는 바탕에 어떤 그림을 까느냐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무늬, 어떤 그림, 예, 그림의 차이. 무늬에는 이렇게 그물, 네모, 뭐 아. 단추, 데이지꽃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선택을 할 때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니터 화면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미리 보기. 예, 예. 그리고 이제 무늬 말고 이제 배경 무늬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정색이 공기방울인데 가운데 조그맣게 나오죠? 예. 자, 우리가 한번 공기방울을 선택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했더니 화면에 별 큰 변화가 없네요.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했더니 공기방울이 화면 한가운데 하나만 딱 나와 있죠? 예. 자, 다시 한번 등록정보에서 바탕화면을 보겠습니다. 보면 공기방울이라고 돼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바둑판식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가운데라고 돼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운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나타나는 예. 거고요. 이번에는 바둑판식을 선택을 하고 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공기방울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둑판 무늬로 쫙. 그렇죠. 예, 예, 화면 전체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화면 보기를 이번에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기. 자, 제가 작업을 얼마 동안 안 하면 화면 보기가 이제 어떤 화면 보기가 뜰 것이냐라는 거고요. 화면 보기의 종류입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하면 역시 가운데에 어떤 화면 보기가 나올 것인지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메비우스의 띠를 선택을 하면 또 메비우스의 띠가 나오고요. 자, 우리는 한번 윈도우즈 로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다. 실제로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네.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예. 화면 전체에 이제 미리 보기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이번엔 멋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기 시간이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분 사용을 안 하면 저 화면 보기가 나올 것인지 2분으로 할 것인지 3분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암호 사용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셔서 작업하실 때 암호를 넣으셔야만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모니터의 절전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력 저하 대비 모니터 끄기 이런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은 뭐냐면 사용하지 않을 때 아예 모니터 전체를 꺼버리겠다. 그럴 때 사용하시는 옵션입니다. 대신 이 옵션을 사용하시려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모니터가 그린 기능이라는 걸 제공을 하는 모니터가 네. 돼야만 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화면 보기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화면 배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색. 화면 배색을 보면 가운데 윈도우들이 그림이 나와 있고 무슨 색깔 선택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용하는 윈도우가 이 파란색. 파란색으로 나오고 글씨는 하얀색으로 나온다는 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바꾸고자 하는 곳을 이렇게 먼저 마우스로 가서 선택을 하십니다. 예.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색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색을 선택을 하셔서 빨간색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선택했던 부분들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예. 그럼 창이 뜰 때마다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건가요? 지금 선택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됐으니까 보기 안 좋죠. 네. 그럼 여기도 다시 선택을 하고 색에서 내려와서 빨간색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끝내시면 안 되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 적용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예. 적용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마지막에 적용 자, 버튼까지. 눌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누르자마자 다 지금 바뀌었어요.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지금 이 창의 지금 색깔도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글꼴도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크기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설정입니다. 네. 화면 설정. 지금 화면 배색까지 설명이 끝났고 화면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설정을 눌렀더니 왼쪽에 색상표라고 해서 색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해상도 해서 해상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0, 600, 그다음에 1024, 768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네. 그리고 글꼴 크기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작은 글꼴, 큰 글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화면은 640, 480이기 때문에 지금 창의 크기가 이 정도로 나오죠. 그리고 800, 600 정도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죠? 1024, 768 하면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윈도우 95에서는 그 특별한 기능이 이 색깔을 바꾸지 않고 이 해상도를 바꾸면 다시 시작하지 않고 화면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예. 대신 명심하셔야 될 것은 만약 이렇게 색상표가 바뀌면 예. 만약 이 색상이 바뀌면 예. 역시 예전 그 윈도우 3.1처럼 컴퓨터를 다시 껐다 키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그건 물론 이루어집니다. 그 작업은.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여기 글꼴 크기. 글꼴 크기라고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이 가운데에 눈금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 크기에 지금 실제 사용될 우리 글자 크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굴림 10포인트, 인치당 96픽셀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이 눈금자에 아무 곳이나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이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작아진다는 뜻이 되겠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커진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있던 굴림 10포인트, 인치당 118픽셀이라는 글자가 커졌죠. 네. 그러면 이 선택을 하시면 이 글자 크기로 윈도우 글꼴들이 바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4가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예,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 예, 거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려면 네. 바탕화면에서 바탕화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십니다. 예. 메뉴가 나오면 가장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예. 등록 정보를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누르십니다. 예. 그러면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가 나오죠. 배경 화면은 바탕화면은 그림을 바꾸는 것. 예. 화면 보호기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배경 화면으로 화면 보호기로 나올 그림 설정. 네. 화면 배색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윈도우들의 색깔을 결정하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던 설정은 화면 해상도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성 있는 컴퓨터를 꾸미기 위해서는요. 우선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버튼을 누르셔서 누르시고 그다음에 등록 정보 정보를 선택해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뭐 배경 화면을 바꾸셔도 좋고 뭐 해상도를 해상도를 바꾸셔도 좋고 그런 기능을 하실 수가 있는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예. 개성 있는 컴퓨터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아,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예, 예. 오늘 아주 배운 게 아주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도 굉장히 재밌고 아주 유용하게 쓰이실 수 있을 겁니다. 문상준 씨의 강의도 정말 유용했어요. 네. 문상준 씨의 강의가 점점 좋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컴퓨터 실력도 쑥쑥 늘어나시는 거 느끼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엔요, 여러분들의 그런 컴퓨터 실력에 기름칠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드 PC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혁성컴퓨터 정아림입니다. 오늘은 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이란 리드 억세스 메모리의 약자로서 인간으로 말하자면 기억력 부분에 속합니다. 기억 용량이 크면 클수록 많은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램의 크기를 종류별로 보겠습니다. 예, 바로 요 램이 30핀 램입니다. 그리고 요 램이 72핀 램입니다. 그리고 이 램이 132핀 램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램 크기에 대해서 옛날 286 기종과 386 기종 그리고 펜티엄 기종에서 쓰는 램의 종류를 다시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램이 30핀 램이 되겠습니다. 옛날 286 기종과 386 기종에서 주로 사용되던 램이 되겠습니다. 이쪽 화면을 보면은 램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하나가 빠져 있죠. 요 빠져 있는 부분이 바로 페리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페리티란 에러 체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송하는 데 있어서 에러를 하나하나 체크해주는 IC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486 기종에서 쓰던 72핀 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요쪽 부분 모두 요 핀 수가 7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램들은 486 기종에서 많이 사용했고 펜티엄 기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램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배열로 이렇게 나눠져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로나 세로가 바뀐다고 해서 램의 성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펜티엄 보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132핀 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132핀짜리 램입니다. 30핀짜리 램과 그리고 72핀짜리 램보다 크기가 월등하게 큽니다. 그리고 홈이 나와 있습니다. 30핀에는 홈이 없었고 72핀으로 올라가면서 홈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132핀짜리는 홈이 2개 생깁니다. 요 홈을 주의해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32핀, 72핀, 30핀, 이 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용량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윈도우즈나 그리고 윈도우즈 NT, 윈도우즈 95 이런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OS 체계에서는
이 램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드웨어의 모든 것 인사이드 더 피스였습니다. 자, 무조건 그 주입시키려는 교육은 이제 그만. 원리가 최고입니다. 뭐 이런 광고 문구도 봤습니다만 저희 렛츠고 PC가 바로 그런 방송이 아닌가 싶어요. 원리를 추구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아, 이번 코너 역시 그렇죠. 소프트웨어와 함께 하세요. 소프트웨어 스페셜. 소프트 스페셜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일지 궁금하네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와서 소개시켜드릴 프로그램은 바로 그림판, 페인트 브러쉬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그림을 그리는 뭔가 프로그램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주 강현 씨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네.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 페인트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페인트 브러쉬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기본적인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림 파일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네. 그림 파일, 한마디로 그림이 저장돼 있는 파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림 파일은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이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아, 그거 알아요. 어떻게 판별인지 저희 아세요? 지난번에 배웠어요. 확장자라는 거 배웠죠? 예, 예. 그 뒤에 확장자를 보고 이게 그림 파일이다, 텍스트 파일이다 예, 예.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파일의 확장자를 보고 아, 그림 파일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판별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파일, 어떤 그림의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페인트 브러쉬를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간단하게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예, 그래픽 파일, 그림 파일이라고 그러죠. 그림 파일의 종류에는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BMP, PCX.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본 파일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시는 것 중엔 GIF라는 예. 게 있습니다. GIF는 굉장히 압축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 크기가 똑같은 그림인데 파일 크기가 굉장히 작죠. 단점이 하나 있다면 예, GIF 파일은 그림을 256 컬러만 지원을 합니다. 예. 요즘에는 그 6만 컬러, 1600만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GIF는 256 컬러만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JPG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압축 효율이 가장 좋다라는 거는 실제 그림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그림을 약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만 조금 정리를 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실제 파일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집니다. 네. 대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그림 파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TGA, TIF, PIC, MAC, 맥 이런 등의 그래픽 파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가장 많이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그래픽 파일은 BMP, PCX, 그리고 GIF, JPG 한 4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작업하는 데는 아마 큰 지장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4가지만 있었으면 좋잖아요. 외울 예. 필요도 없고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예,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픽 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 예. 아주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다 각자 그 고유의 파일 형식만 처음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픽 파일 형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요즘 대부분의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는 여러 가지 그래픽 파일을 다 지원을 하니까 저런 게 있다. 저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직접 그런 페인트 브러쉬를 한번 예. 실행을 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직접 보시죠. 화면 보시면 자,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자,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판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림판을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판이 실행이 되겠죠. 예, 여기서 한번 제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왼쪽에는 도구들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서는 어떤 색으로 칠할 것인가라는 그 색깔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여러 가지 색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직접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붓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붓을 하나 선택을 해서 지금부터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그림을 직접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그냥 쭉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그대로, 예. 예, 제가 그림을 그리는 김에 마저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눈도 그리고요. 강인혜 씨, 제가 그리고 있는 게 지금 무엇인지 어머, 아십니까? 둘리예요. 예, 둘립니다. 어머, 그림 잘 그리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펜이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가느다랗게 그릴 수 있는 펜, 예. 그리고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브러쉬, 붓.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예, 브러쉬는 요 밑쪽을 보시면 어떤 두께로 그릴 것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두께가 여러 가지 있죠. 예, 예, 예. 동그랗고 큰 거, 아, 예. 동그랗고 작은 점, 네. 네모나고 큰 점, 네모나고 작은 점. 예,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자, 페인트 통이 보이시죠? 네. 그건 색칠하기라고 나오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누르고 색칠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제일 처음에 어떤 것으로 그릴 것인가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아, 색깔을. 그렇죠. 색깔을 지정을 하셔야 지정이 됩니다. 되죠. 예. 제가 이번엔 하늘색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색을 또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림에 올라가서 직접 색을 칠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한번 눈도 칠해보겠습니다. 코는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자, 코는 노란색을 노란색으로. 가서 찍어서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할 수가 있죠. 네. 예. 지금 오늘 제가 그림 그리는 법과 색칠하는 법, 요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림을 그리고 빠져나오실 때는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이름에다가 둘리.bmp 자동으로 bmp라고 지정이 돼 있죠. 저장. 그럼 저장이 되는 거고요. 예, 저장이 됐습니다. 저장까지. 자, 예, 오늘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색칠하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 페인트 브러쉬의 또 다른 기능들, 아, 다른 기능. 예, 막강 기능도 또 마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몇 가지 것들을 미리 말씀하셔서 머리가 좀 복잡하긴 했었지만은 페인트 브러쉬 사용법이 그리 어려웠던 것 같지는 예. 않습니다. 다음 시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윈도우 9호를 배우시면서 윈도우 9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배우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죠? 바로 이런 걸 보고 일석이조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일석이조 우스워요. 일석삼조 이런 분 계세요. 컴쇼맨입니다. 컴쇼맨의 팁. 내 컴퓨터. 갑자기 웬 내 컴퓨터냐고요? 윈도우 9호를 처음에 실행시키면은 내 컴퓨터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요. 철수네 집에 가도 내 컴퓨터, 영희네 집에 가도 내 컴퓨터, 우리 집에 와도 내 컴퓨터, 다 내 컴퓨터예요. 그만 이 이름을 철수 컴퓨터, 영희 컴퓨터, 바둑이 컴퓨터 이렇게 재밌게 바꿀 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많은 일을 한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아주 맹활약을 합니다. 내 컴퓨터 아이콘에서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름 바꾸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요. 아주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빨간 컴퓨터, 파란 컴퓨터, 노란 컴퓨터, 찢어진 컴퓨터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삐삐 인사말에다가 개성 있게 멘트를 남기죠. 여러분 컴퓨터도 내 컴퓨터나에다가 아주 개성 있게 이름을 바꿔 놓으십시오. 네, 개성시대인 요즘엔요, 이 프로그램도 개성이 없으면 외면을 당한다고 하네요. 매 프로그램 다 개성 있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개성 가득한 렛츠고 PC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모 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컴퓨터 공학과를 가려는 어느 한 학생과 학원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대학에 진학을 원하는 어느 선생님과 치열한 입시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전 꼭 컴퓨터 공학과에 가고 싶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자네 말이야.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 녀석이 의대에 다녀요. 어느 뭐 자랑하려는 거 아니야. 걱정이 돼서 그래. 근데 이 녀석이 항상 병원에 있다 보니까 언제 병균에 감염될지 모르는 거야. 응? 근데 컴퓨터공학과 이것도 아주 위험해요. 왜냐면 요즘 자네 신문도 안 보나? 이 컴퓨터 바이러스 아주 극성이래요. 자네도 언제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몰라. 위험해. 하지 마. 예, 참 재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귀여운 선생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군요. 선생님, 컴퓨터 바이러스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고 컴퓨터가 걸리는 병입니다.
지금까지 모 학원 앞에서 컴퓨터맨 최승태였습니다. 네, 선생님 귀엽다고 얘기를 해도 신뢰가 안 될까요? 아무튼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넓고요. 자상하십니다. 존경스러워요. 안녕하세요. 렛츠고 PC의 강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넓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마 렛츠고 PC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컴퓨터 바이러스 전혀 사람에게는 해가 안 되고 컴퓨터에만 감염이 되고 해가 된다는 사실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들어보니까요. 이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들 사이에 이 전염성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요. 어떤 거냐 하면은 렛츠고 PC를 하루라도 안 보면은 눈에 가시가 도는 데는 어쨌거나 여긴 특효약이 없대요. 매일매일 열심히 보는 수밖에요. 자, 오늘도 30분간 함께 하시면은 그 병이 많이 호전되실 겁니다. 함께 하실 거죠? 첫 번째 코너부터 진행할게요. 미스터 문과 함께하는 스텝 바이 스텝. 네, 여러분들 전염병의 주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스터 문, 오늘은 꼬마 신랑처럼 하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상준입니다. 네. 예,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의 얘기에 의하면 아무래도 그 잘생긴 저 때문에 저를 시샘한 분들이 아마 미스터 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렛츠고 PC를 잘 보시면 뭐 바이러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윈도우즈를 뭐 그냥 사용만 하면은 왜 마우스를 어떻게 한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한마디로 마우스 사용법 그리고 키보드와 같이 사용하는 마우스 사용법.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화면 어딘가에 쓰레기통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쓰레기통이 뭐 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는 이 윈도우 구호에서 정말 아주 그렇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일을 마우스로 한다라고 예.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마우스로 이루어지는 작업, 그러니까 예전부터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나는 저 마우스 누르는 것도 잘 아직 안 되는데 더블 클릭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윈도우 95에 새로 추가된 그 키보드에 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가 어떤 것인지 아마 강혜리 씨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준비해온 화면이 있으니까요. 그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예.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뭐 창문이 날아가는 듯한 그림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그 마우스 커서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예. 그 창문이 날아가는 듯한 그 그림이 바로 그 시작 메뉴를 부르는 키입니다. 예. 항상 그 키를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지 윈도우의 시작 메뉴가 바로 탁 화면에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화살표. 화살표 키, 예. 그 화살표 키는 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 것과 똑같은 효과를 아. 줍니다. 예, 그런 효과를 준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두 키의 기능을 기억해 두시고 뭐 백문이불여일견 직접 보면서 그렇죠. 그 키가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시작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우리가 보던 이 바탕화면들이 있죠. 예, 지금 바탕화면에서 제가 지금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예,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죠. 예, 다시 없애고요. 이제는 그 창문이 날아가는 모양의 그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키요. 예, 아래쪽에 있는 시작 메뉴를 그럼 잘 봐주십시오. 저는 이제 마우스를 누르지 않고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메뉴가 그러니까 바로 떴어요. 뜨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 그래도 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작 메뉴가 실행이 됩니다. 그 창이 날아가는 그렇죠. 그 버튼만 누르시면 아무 때고 시작 메뉴가 뜬다 그렇죠.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럼 이 바탕 화면 있는 데서 제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지 않고 네. 그 화살표가 있는 버튼, 화살표. 마우스 커서가 있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 아이콘 정렬, 아이콘 줄맞춤이라고 해서 오른쪽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랑 비슷한 똑같이, 예. 메뉴가 나오죠. 예. 이런 기능을 합니다. 예. 이 두 가지 버튼의 기능, 이거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유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 보면 시작 메뉴를 눌러야 되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막 고민하시는 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시작 메뉴 버튼, 그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것과 똑같은 그 화살표 마우스 커서 버튼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마우스 사용법을 아주 초보 단계부터
아주 심도한 것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직접 한번 컴퓨터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마우스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가볍게 손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손가락은 이제 누르지 마시고 이 마우스만 움직여 보십시오. 그럼 커서가 이렇게 따라 움직이죠. 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클릭이란 말은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한 번만 누르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에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대부분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왼쪽이죠 지금? 예, 왼쪽 마우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클릭, 그러면 선택이 됩니다. 예. 이번에는 실행,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2번 눌러보겠습니다. 빠르게, 따닥. 자, 그러면 예, 지금 내 컴퓨터 폴더가 지금 이제 실행이 됐죠. 네. 예, 이런 식으로 한 번, 2번, 분명히 다릅니다. 작동하는 네. 게. 더블 클릭은 대부분 실행을 한다는 실행.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누르는 속도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닥.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되게 많이 실수를 하시니까요. 이거 적어가면서 보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더블 클릭 빠르게 두 번입니다. 따닥. 네. 이렇게 눌러야만 실행이 됩니다. 예, 2번 자. 클릭 실행. 예, 그리고 아주 유용한 것 중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레스코피시에서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자,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하면 예, 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열기는 말 그대로 실행이고요. 그다음에 탐색은 내 컴퓨터를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는 게 탐색이었습니다. 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내 컴퓨터가 이제 뜨죠. 아. 자,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찾기는 예, 프로그램을 찾거나 파일을 찾거나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예. 단축 아이콘 만들기는 예,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그마한 아이콘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 바꾸기는 예, 누르면 저 내 컴퓨터라는 거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내 컴퓨터라는 부분이 빨갛게 변해져 있죠. 네. 예, 지금 어디를 누르셨어요?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셨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이름 바꾸기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선택 네. 하시면 내 컴퓨터가 깜빡거리죠. 네. 예, 여기서 원하는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이 글자가 좀 바뀌고 이름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가장 아래를 보면 제일 유용한 게 이 등록 정보입니다. 네. 등록 정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죠. 예,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예. 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등록 정보는 항상 여러분이 선택한 단축 아이콘들의 어떤 심오한 네.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심오한 기능. 자, 인터넷에서 등록 정보를 실행을 하면 인터넷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죠? 아까 내 컴퓨터와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휴지통에서 이번에 휴지통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등록 정보를 또 선택을 해보죠. 네. 그랬더니 또 휴지통을 등록 정보는 뭐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할 것인지 모든 드라이브를 동일하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설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인혜 씨 이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바탕화면에서 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역시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등록 정보를 눌렀을 때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지난 배웠던 시간에 배웠죠. 예, 배경 화면 바꾸고 화면 예. 보호 바꾸고 이런 예,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런 특별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예.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예. 이제는 아주 더 유용한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탐색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탐색기에서 실행이니까 더블 클릭이 되겠죠? 더블 클릭. 따닥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탐색기가 실행이 됐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네. 이 바탕화면에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 원하는 파일을 이렇게 마우스의 왼쪽 버튼으로 누르는 방법. 네. 그럼 선택이 되죠? 예. 네, 이걸 선택을 해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누른 상태로 그대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바탕화면에 둡니다. 원하는 자리에다가 예. 딱 놓는데 마우스를 손을 딱 떼면 돼요. 예, 이게 바로 드래그 앤 드롭, 아, 드래그 앤 끌어두기라는 기능입니다. 예. 예. 마우스가 그럼 하는 일이 네 가지가 됐었죠. 예. 왼쪽 마우스 버튼 한 번 누르면 클릭, 두 번 누르면 더블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기,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끌어두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 왼쪽 마우스 버튼 한 번 눌렀고요. 자, 다시 한번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상태로 예, 계속 움직입니다. 그럼 이렇게 따라 끌고 움직이고요. 가서 끌고 가서 원하는 위치에 두시고 이제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끌어두기가 됐죠. 예. 예,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끌어두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 뭘까요?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커맨드컴과 이 아래에 있는 config.win이란 파일 두 개를 예. 선택을 해서 끌어두기를 하고 싶은데 커맨드컴을 선택을 하고 나서 config.win을 선택을 하니까 위에 선택했던 게 없어지네요. 그러게요. 자꾸. 예.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못 하네요. 예, 이럴 때는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키보드를 같이 쓰셔야 됩니다. 아, 자, 그 맞아요. 키보드하고 마우스랑 같이 쓰면 훨씬 더 편리한 기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자, 지금은 config.win을 선택을 했고요. 다음에 선택하고 싶은 command.com 파일에 가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먼저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고 마우스로 선택을 해보십시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두 개가 다 선택이 됐죠? 예. 자, 이제 이거 선택된 파일 둘 중에 아무거나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끌어두기. 자, 끌어보겠습니다. 위로 끌어두고 자, 버튼을 놔보겠습니다. 자, 이동하시겠습니까? 예,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이콘들이 삐뚤빼뚤하니까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아이콘들의 줄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선택했던 command.com이라는 파일이랑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예, 이 config.win 파일 두 개가 동시에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하면 누르는 것이 따로따로 선택이 된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자, 이번에는 위에 보시면 autoexec.dos라는 파일과 그다음에 firstboot.txt라는 파일이 이 아래에 있는데 네. 이 중간에 있는 파일들을 다 선택을 하고 싶다. 예. 이럴 때는 Shift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쉬프트 키와 마우스를 같이 해요. 그렇죠. 이번엔 Shift 키를 누르고 firstboot.txt에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아, 됐습니까? 쭉 다 선택이 되죠. 예. Shift 키는 모두 함께, 모두 함께. 컨트롤 키는 나 홀로. 네.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선택을 했으니까 자, 다시 끌어두기.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갖다 두시고 버튼을 뗍니다. 자, 또 이동하시겠습니까? 전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이동이 됐죠. 네. 자, 이동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화면에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럼 이제 이것들을 다 선택을 해서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때 어떻게 지운다 그랬었죠? 쓰레기통에 버린다. 버리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 파일들을 선택할 때도 좀 전에 알려드린 것이 그대로 똑같이 됩니다. 커맨드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했고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모두가 선택이 되었었죠. 네. 다 함께 쉬프트. 예, 그렇죠. 다 함께라는 뜻이니까요. 자, 이걸 다 끌어두기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서 휴지통에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에 네. 빨간색이 켜졌죠. 네. 이제 버튼을 손을 뗍니다. 아. 어떻게 됐습니까? 화면에 깨끗해졌어요. 있던 깨끗해지고 청소가 됐어요. 예, 그리고 휴지통이 빈 휴지통 모양이었는데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찬 모양으로 됐죠. 자, 여기서 휴지통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휴지통에서 더블 클릭 선택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버린 파일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예. 이것들을 진짜로 지워진 게 아니라 이것들은 정말 휴지통에 아직 담겨 있는 지워지지 않은 파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지우시려면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하시면 정말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떻게 다시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군요. 예. 그러나 휴지통이 아직까지 있을 때는 네.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고요. 어떻게 살리느냐? 역시 선택. command.com부터 firstboot.txt까지 다 선택하려고 해야 되니까 Shift를 누르고 선택. 다 함께 예. 쉬프트. 그리고 메뉴에 보이시면 복원이라고 돼 있죠. 네. 복원. 복원. 그러면 다시 쓰레기통이 깨끗해지고 다 없어졌죠. 네. 자,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다 살아났어요. 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살아났죠. 예, 이 방법 두 개를 명심하십시오. 휴지통에서는 열고 나신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를 해야 진짜 지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휴지통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복원을 선택하면 살릴 수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오늘 얘기가 좀 굉장히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 마우스 사용법 4가지였죠. 클릭, 더블 클릭, 그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끌어두기.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왼쪽 마우스 버튼 한 번을 누르면 선택이 되는 거고요. 예. 오른쪽 버튼 두 번을 누르게 되면 왼쪽 버튼 2번입니다. 실행이 되는 되는 거죠. 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한 번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 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기능들. 쭉 나오게 예. 되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끌어두기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서 떼면 그곳까지 움직인다, 이동을 한다.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쉬프트 키랑 같이 선택을 하면 다 모두 네. 다. 컨트롤 키랑 선택을 하시면 따로따로. 나 홀로, 나 홀로. 그 친구만. 예. 이런 뜻입니다. 예. 기억해 두시고.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그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질수록 뭔가 성취감 같은 건 더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 드네요. 이번 코너 역시 조금 더 어려워졌을지도 모르지만요. 그 성취감은 확실히 더 크실 겁니다. 하드웨어의 세계로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Inside the PC. 안녕하세요. 혁성컴퓨터 정아림입니다. 오늘은 램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램뱅크란 램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램뱅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램을 넣는 공간으로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꽂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개의 슬롯이 있습니다. 4개가 하나의 뱅크가 되는 것입니다. 4개의 램이 들어가야지 하나의 램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요쪽 슬롯은 72핀 램이 들어가는 슬롯이 되겠습니다. 각각 슬롯에 램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램 용량들이 있습니다. 1메가, 4메가, 그리고 16메가, 32메가. 자, 그러면은 램 용량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위쪽의 부분이 램의 전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이 램의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쪽 부분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자세히 보면은 회사의 로고와 그리고 KMM591000. 자, 앞에 있는 KMM59까지는 각각 회사에서 사용하는 일련의 번호입니다. 다음 1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램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램은 1메가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다시 7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램의 속도 단위입니다. 7나노짜리 램이 되겠습니다. 나노란 램의 속도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타내는데 이 나노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램 소켓에 직접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램 뱅크 소켓이 되겠습니다. 자, 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에 1번이 있습니다. 이쪽 1번 부분을 램 1번과 정확히 슬롯을 맞추고 자, 45도 각도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쪽 손을 누르고 앞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램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핀 램을 설치해 보았는데 다음 72핀 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핀 램은 작은 홈이 되어 있습니다. 요 홈을 보세요. 자, 요 홈과 72핀 소켓에 있는 홈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45도로 꽂으신 상태에서 앞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72핀 램을 맞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면은 꽂히지가 않습니다.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램 설치를 해보았고 정품과 비품 램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품 램과 비품 램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뒤쪽 부분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티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구매하셔야지 나중에 AS 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하드웨어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죠? 그러시면 자꾸 보셔야 돼요. 이런 전자상가 같은 데 많이 나가셔가지고요. 하드웨어 자꾸 보시고 마치 살 것처럼 하시면서 요것저것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랑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소프트 스페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인트 블러쉬. 예. 발음 괜찮았어요? 예, 아주 네, 괜찮으셨습니다. 거기서 배우기로 했어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서 더불어서 페인트 브러쉬를 한 번 더 배워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림 파일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배우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페인트 브러쉬를 실행한 다음에 그 도구 3가지, 펜, 그다음에 붓, 그리고 나서 채우기 그 3가지 기능을 세 가지 기능을 배우셨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그 유용한 기능 몇 가지를 배우고 직접 내가 그림을 그려서 바탕 화면에 설치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직접 화면을 한번 보시죠. 봐야죠. 실행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시죠? 네. 자, 시작 메뉴를 누르시고 메뉴.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림판을 선택하면 네.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인트 브러쉬가 실행이 됐겠죠. 저희가 어제 지난 시간에 그 작업을 했던 그 둘리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열기를 선택하면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제 작업을 했던 것을 제가 여기다가 복사를 해 두었습니다. 둘리를 선택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했던 것은 이렇게 저장해 두셨다가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네. 이 왼쪽 도구 제일 위에 있는 이 점선으로 된 별표와 그리고 오른쪽에 그 사각형으로 된 그 점선은 선택입니다. 무슨 선택이냐?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걸 직접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뭔지 몰라도 이 점선이 저 부분에 나왔죠. 사각형으로. 예. 예. 그리고 강인희 씨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복사, 붙이기 이 기능 오려 배운 적이 붙이기. 있어요. 예. 바로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집 기능. 자, 편집에서 복사, 잘라내기, 붙이기 이런 기능이 있었죠. 예.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잘라내 보겠습니다. 잘라내면 원래 있던 그림이 없어지겠죠. 자, 이번에는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아. 자, 이걸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시면 자, 어떻습니까? 둘리 그림이 움직이죠. 예. 자,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손을 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었던 이 도구는 지우개. 한마디로 직접 손으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이 마우스로 지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리의 눈썹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지워지네요. 예, 지워지죠. 자, 근데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 예. 자, 지우개를 지웠더니 이제 이용해서. 눈이 하얀색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하늘색으로 채워놔야 되겠죠. 자, 어제 배우셨던 채우기 기능. 채우기 기능으로 색깔도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저 눈이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을 꼭 둘리가 울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걸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그 눈썹은 지워지고 원래 그림으로 돌아왔죠. 네. 이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또 이 도구 색 골라내기 한마디로 이것을 누르고 색을 선택을 하시면 요 색이 선택이 돼서 그럼 지금부터 요 색으로 작업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구가 선택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가서 아무 데서나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칠해지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노란색이요. 예, 그렇게 선택이 됐죠. 자, 반대쪽도 칠하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그 어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연필과 붓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어브러쉬 한마디로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는 네.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예. 보이시죠? 네. 좀 아직까지도 페인트 브러쉬에도 몇 가지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복잡하니까 일단 간단한 기능을 배우셔서 그림부터 먼저 그리실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림 그리시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소프트 스페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하게 보여드립니다만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림은 여러분들도 쉽게 잡고 하시다 보면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 다음 코너는 더욱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세요. 컴쇼맨의 팁. 기존의 윈도우 3.1에 윈도우 9를 덮어쓰게 되면요. 윈도우 3.1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 메뉴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작 메뉴에는 윈도우 3.1도 있고 윈도우 9도 같이 있게 됐죠. 그렇게 되면 정말 시작 메뉴는 어처럼
시장처럼 아주 그냥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예, 저도 머리가 복잡한데요. 컴퓨터도 아주 복잡할 거예요. 자, 어떻게 좀 해야겠죠? 우선 윈도우 9를 설치하기 전에 윈도우 3.1에 있는 쓸데없는 파일이나 안 쓰는 파일들을 모두 다 삭제하고 지워버리십시오. 그 후에 윈도우 9를 설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학기로 올라가면은 그동안 전에 쓰던 공책이나 노트들을 다 빼두죠. 그리고 새로운 노트나 공책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윈도우 9를 설치할 때는 새롭게 시장 메뉴를 정리해 둡시다. 네, 어떠세요? 30분간 함께 하시니까 눈에 가시가 돋쳤던 그 병이 조금 호전된 것 같으시죠?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뭐 그 눈에 가시가 돋치는 그 병을 앞으로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깨끗하게 낫도록 제가 특효약을 매일매일 가지고 나와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특효약이 별게 있겠습니까? 저희 두 사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요. 다음 시간에도요, 더욱더 알찬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